자, 114페이지에 상권을 우리가 획득하는 기법이 나오죠. 자,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공간 독점법, 시장 침투법, 분산 시장 접근법이 있는데, 자, 이 공간 독점법 하면은 여러분이 말 그대로 공간을 독점하는 거예요. 일정한 지역의 공간을 독점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미 공간을 독점하니까 어느 범위까지는 독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정된 상권이에요. 확정된 상권의 형태로서 거리에 제한을 두는 업종 또는 면허가 필요한 업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옛날에 대표적으로 주유소는 거리 제한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그런 거지. 요즘에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한 체인점, 이게 대표적인 공간 독점법이에요. 그리고 시장 침투법은 상권이 우리가 중첩되어 있을 경우에 많이 활용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해요. 상권이 중복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린 대형 쇼핑센터라든지 또는 할인점 등에 적용하는 것이 시장 침투법. 그리고 분산시장 접근법은 고급 가구점 등을 예를 보는데, 그래서 이 시장의 분화를 전제로 하는데 불영속, 드문드문 영속이 아니다. 불영속된 상권의 형태예요. 그래서 이 동일 지역 내에서도 집단, 이 그룹별로 차이를 두어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매우 전문화된 상품을 특정 수요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이 고급 가구점 등을 예를 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법인데 22회 시험에 한번 또 출제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권을 분석하는 모형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학자들의 견해에 있어서 우리는 이 상권을 우리는 분석을 해야 돼요. 이 상권을 분석하는 모형이 나오는데, 우선은 시험 문제는 우선 출제를 여러분이 29회 시험에 당연히 또 여기서 하는 내용입니다. 상권 분석 모형. 자, 그 중에서 또 최초는 또 시험에 잘 나오죠. 최초 1929년에 나타나는 레일리. 자, 레일리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레일리.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은 뉴턴, 영국의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두 물체 간의 인력, 끌어당기는 힘, 인력의 크기는 두 물체의 질량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만류 인력의 법칙을 응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일리는 중력 모형을 적용하죠. 자, 중력 모형을 적용을 하는데, 자, 이 두 중심지 사이에 위치하는 소비자인데, 이 도시 단위를 기준한다. 예? 예. 우리는 매장이 아니라 도시 단위를 기준한다. 그래서 두 중심지 사이에 위치하는 소비자에 대해서 이 상권이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두 중심지인 크기인 인구에 먼저 비례한다. 인구에 비례하고 이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 이 상권의 경계인 이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례하거든요. 시험에는 반비례, 또 반비례는 또 비례로 바꿔서 또 출제를 많이 하죠. 그래서 좀 주의를 또 해두셔야 되는데, 그래서 시험 문제에 또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우리 13회 시험에 처음 우리가 출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그리고 우리가 22회 시험에 출제를 또 한 지문이죠. 이 지문은. 자, 시험에 계산 문제를 많이 낼 텐데, 이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 여러분,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은 유인력인데,
이 비례는 분자로 가요. 이 분수식의 위에 분자로 가요. 인구. 그 반비례는 뭘로? 분모.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분모인데 이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 도시거든요. 두 도시인데 그래서 여기는 이 우리가 중심지 간에 두 도시 이 중심지 간에 있어서의 우리가 상호 작용에 중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지 간의 이 상호 작용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우리가 분석하는 게 레일리입니다. 중심지 간에 영향을 주고 받는데 자 문제 하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15페이지에 문제 6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식 위에 있는 수식을 유도할 거예요. 자 A 도시 사이에 이 C 도시가 위치한다.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적용할 경우에 C 도시에서 A, B 도시로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인구 규모는 얼마냐? 단 C 도시 인구는 모두 구매자이고 A, B 도시에서만 구매하는 것으로 가정을 한다. 자, A 도시 인구는 얼마? 40만 명. B 도시 인구는 10만 명. C 도시는 5만 명. 얘기죠. 자, 이렇게 A 도시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 A 도시의 인구는 40만 명. 이거. 자, B 도시죠. 이렇게 두 도시죠. 도시 단위를 기준해요. A 도시, B 도시에 있어서 여기는 얼마다? 10만 명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이때 또 C 도시와 A 도시 간의 거리는 얼마? 10km. 자, C 도시와 A 도시 간의 거리는 10km고 C 도시에서 B 도시 간의 거리는 얼마? 5km다. 자, 이때 이 점이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이 뭐죠? C 도시인데 C 도시의 구매자는 몇만 명? 5만 명이다. 분기점인 C 도시예요. 자, 그러면은 C 도시의 5만 명이 A 도시에 몇 명 물건을 사러 가느냐? 물건 몇 명 가면은 상대적으로 남은 인구는 몇 명 B 도시로 가느냐 이 얘기야. A 도시에 몇 명 가면은 상대적으로 B 도시에 몇 명 가느냐. 이걸 우리는 분수식으로 나타내는데 그 분수식을 나타낼 때 우리가 B분의 A를 요걸 분수식을 비례식으로 나타낼 때는 A 대 B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분수식으로 가는 게 상대죠. C도시에서 몇 명 가면은 상대적으로 몇 명 가느냐. 이 소매, 잠재력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할 때는 분수식으로 가는데, 자, 그러면은 A 도시, 자, C 도시에서 A 도시 몇 명 갈 거냐. A 도시로의 인구 끌어당기는 유인 비율 대 이 B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은 얼마냐. 자, A 도시 인구 유인 비율은 뭐예요? A 도시 인구 얼마? 요거 이용을 해야 됩니다. A 도시 인구 40만 명에 비례. 중량 뭐요? 40만 명에 비례하고 이 분기점 C 도시 이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10km죠.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자, B 도시로 인구 유인 비율은 B 도시 인구 얼마죠? 5만 명. 10만 명이죠. B 도시 인구 10만 명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5km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죠. 이 수식을 쓸 줄 알면 이제 계산 다 끝났어요. 그래서 레일리 모형의 가장 키워드는 이 수식을 써서 계산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는 17회 시험, 24회, 26회, 27회 시험에 4번 출제를 했어요. 계산 문제. 원래 29회거든요. 그래서 원래 출제할 수도 있어요. 네? 레일리는요 최초잖아요. 그래서 레일리는 최초니까 중요해요. 레일리는 최초예요. 그래서 원래 출제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요거 계산 식은 써놓고 계산 못하신 분 분명히 있죠. 또 요 두 개를 곱한 거는요 요걸 내항의 곱이라고 하는데 분모로가 그러면 10의 제곱은 100이거든요. 10의 제곱은 100 곱하기 얼마? 10만 명은 분모로 가고
요 두 개 곱한 건요, 외항이 곱은 분자로 가요. 그럼 얼마? 5의 제곱은 25 곱하기 얼마? 40만 명은 분자로 가요. 자, 그러면은 요거 약분하면은 4가 되고요. 10만 명 요거 하면 또 4예요. 4분의 4니까 얼마? 1. 그러면은 뭐죠? A 도시로의 여기 보면은 A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 대 B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 요것을 뭐죠? 분수식을 뭘로? 비례식으로 나타내서 요것은 얼마? 1대 1. 1대 1이에요. 1이니까. 자, 그러면은 A 도시로의 인구 유인이 몇 명 될 거냐? 인구 유인 규모. B 도시로의 인구 유인 규모를 구할 때는 얼마냐? 1 더하기 1. 1대 1이잖아요. 1 더하기 1 얼마? 2야. 전체 2에서 A는 얼마 차지? 1. B도 얼마? 1 차지. 곱하기 2분의 1이 간다는 얘기인데 얼마? C도시 인구 얼마? 5만 명에 2분의 1이 가고, 또 B도시도 C도시 인구 5만 명에 2분의 1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만 명? 2만 5천 명. A도시도 2만 5천 명 가고 B도시에도 얼마? 2만 5천 명 간다. 그게 구하고자 하는. 시험에 나올 때는요, 계속 숫자만 바꿔서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수식 구하는 방법. 그래서 계산만 해주면 돼요. 들어오는 거는. 그래서 요 수식을 쓰는 게 중요하다. 예?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암기하고 다니는데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11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그 수식 나온 거 요거 막 암기하고 다니면 안 돼요. 이 수식을 쓰고 계산할 줄 알아야지. 시험에는 최근에는 상권 분석 모형은 계속 계산 문제 출제예요. 단국대 유효본 교수가 계속 계산 문제 출제한다니까 최근에. 그래서 최근에 계속 24, 25, 26, 27, 28 다 계산 문제 안 해요. 다 계산 문제예요. 그래서 내년 올해 29회도 계산 문제가 나온다 보고 하여튼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은 어려워도요. 이제 시험 칠 때까지 이거 한 20번 풀다 보면 이제 저절로 이제 잘 합니다. 요거는 포기할 문제 아닙니다. 자, 115페이지 컨버스로 갑니다.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수정했어요.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수정해서 나타난 게 컨버스죠. 그래서 컨버스는 뭐죠? 수정된 소매 인력의 법칙이래.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수정했기 때문에 수정된 소매 인력의 법칙, 이것을 분기점 모형이라고 하죠. 수정된 소매 인력의 법칙 또는 분기점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수정을 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수정된 소매 인력의 법칙이니까 뭐죠? 이것도 중력 모형이지. 뭐를 수정했느냐? 인구를 수정했겠지. 매장의 규모. 자, 매장 규모를 매장 면적인데 매장 규모인 매장 면적에 뭐 한다? 비례하지.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의 뭐죠? 거리에 제곱에 뭐 한다? 반 비례한다. 자, 그런데 뭐를 했냐면 중력 모형에서 인구를 뭘로 수정했다? 매장 규모, 매장 면적으로 수정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우리가 A 쇼핑센터, 자, 매장이 나오니까 A 쇼핑센터의 매장 면적 1000 제곱미터다. 여기 A 쇼핑센터다. 그러면 B 쇼핑센터. 자, B 쇼핑센터 매장 면적 이제 얼마냐? 자, 매장 면적 예를 들어서 얼마? 9,000 할까요? 9,000 제곱미터다. 자, 그러면 두 쇼핑센터 간의 거리 8km다. 그러면 상권의 경계인 규모가 작은 A 쇼핑센터에 가까이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이 형성되는데, 이때 A 쇼핑센터로부터 몇 킬로 떨어진 지점, 여기 X 킬로미터 몇 킬로 떨어진 지점에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이 형성되겠느냐. 요걸 구할 때는 요건 몇 킬로예요? 8km에서 xkm를 뺀 거죠. 자, 그러면은 분기점 모형의 핵심이 뭐냐?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은 두 쇼핑센터가 미치는 구매 영향력이 같은 점. 이게 포인트. 밑줄은 구매 영향력이 같은 점. 밑줄. 이게 포인트야. 계산하려면. 그 지문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내가 18회 시험에는 계산 문제로 출제를 했고 22회 시험에 출제를 또 했었죠. 22회 시험에는 개념을 물었죠. 네? 개념. 구매 영향이 뭐한다? 같은 점. 그러면 그 말 구매 영향이 같은 점 한번 계산할 때 한번 볼까요? 그럼 A 쇼핑센터의 구매 영향력 뭐냐? A 쇼핑센터의 구매 영향력 매장 면적 얼마? 1000. 요게 비례를 하고 1000제곱미터에 비례를 하고 거리 얼마? 거리 X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요거는요 A 쇼핑센터의 구매 영향력. 그럼 B 쇼핑센터의 구매 영향력은 매장 면적 9000에 비례를 해요. 9000에 비례하고 거리 8 마이너스 X 거리 제곱의 반비례예요. 요거는 B 쇼핑센터의 구매 영향력. 그러면 두 쇼핑센터잖아요. 구매 영향력이 같은 거. 이 같은 점. 요 같은 점이 바로 상권의 경계의 뭐다? 분기점이다. 요걸 계산을 하면 되는데 X는 거리니까 양수예요. 2차 방정식 풀어서 값이 두 개인데 하나는 음수 양수가 나와요. 네? 그러면 그때 양수값이 구하고자 하는 정답. 그럼 반이면 얼마? 반이면 4kg죠. 그럼 답은 4kg보다는 작아야 돼. 그 보기 5개 중에 분명 2개는 4kg보다 작을 거야. 2개 놓고 찍으면 돼, 계산 못하면. 2차 방정식 못 풀면은 2개 놓고 찍으면 되지. 그래도 찍을 때 보면 5개 놓고 찍는 분이 있어. 예? 요령이지, 그런 것도. 자, 요거는요, 한번 18회 시험에 계산 문제 냈는데, 요것보다는 우리 뭐가 중요한 거야? 요게 중요해요, 요게 레일리. 항상 최초 이론을 잘 보세요. 그리고 레일리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허프로 갑니다. 116페이지. 또 이 허프, 우리 레일리 안 내면 허프야. 자, 허프는 계산 문제 많이 냈어요. 네, 계산 문제가 15회 시험에 처음 계산 문제 냈거든요. 16회 시험에 냈죠. 20회 시험에 계산 문제, 네, 23회, 그리고 25회, 28회. 계산 문제. 허프도 이렇게 계산 문제 많이 내요. 작년에 계산 문제 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레일리, 허프 둘 중에 하나 나오는데 내가 보기에는 저는 내일 내고 싶은데 근데 그 이호번 교수가 둘 중에 하나를 내요. 꼭. 자, 허프의 확률이죠. 확률. 자, 확률적인 상권 분석 모형이에요.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비자가 있는 거주지에서 특정 쇼핑센터를 방문해서 물건을 경험적으로 살 확률이 몇 프로냐. 그래서 확률적 상권 분석 모형이에요. 확률. 경험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도시 내에 이마트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있어요? 홈플러스도 있고 롯데 쇼핑도 있고 많잖아요. 롯데 슈퍼도 있고. 그래서 경쟁 점포가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요것은 뭐 단위냐 하면 요거는 도시 단위가 아니라 점포 뭐 단위? 매장 단위야. 매장 단위를 기준합니다. 여기는 도시 단위가 아니라 매장 단위. 그래서 여러분 대도시 내에는 경쟁 점포들이 여러 개 존재하잖아요. 그때 그러기 때문에 매장 단위를 기준해서 분석을 해요. 매장 단위.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는 공간, 이 지문이 꼭 나와요. 공간, 거리에 따르는 마찰 계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점포가요, 편의품점이냐, 선매품점이냐, 전문품점이냐, 점포의 성격이라든지 교통의 편의성, 뭐 접근성, 매장 이미지 등에 따라 이 값은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값을 뭐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의 값이 있는데 우리는 뭐라고 가정한다? 2라고 가정을 해요. 예? 그래서 시험 지문에는요, 우리 지금 몇 번 출제해서 6번 계산 문제 전부 다 뭐라고 나왔어? 2라고 나온다. 예? 2라고 내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2라고 가정한다 지문에 꼭 나와. 근데 2라는 요 말이 지문에 없다. 없으면 여러분 좋은 거야. 왜? 모두 정답으로 가니까. 그래서 20회 시험에는요, 20회 시험에서는 출제원이 미스해서 요걸 지문상에 어떻게 해요? 2라고 안 넣은 거야. 그래서 그때 모두 정답 찾았어. 20회 시험에는. 예? 이게 꼭 들어가야 돼, 2가. 그래야 계산을 우리는 전부 2라고 출제하거든. 그래야 뭐를 적용한다? 2라고 가정을 해야 뭐를? 중력 모형을 적용해요. 그래서 중력 모형을 적용하는데 매장 규모, 매장 규모인 매장 면적에 뭐죠? 비례하고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하다 얘기인데, 이때 비례 반비례 요걸 바꿔서 15회 시험에 또 한번 출제를 했었죠. 네. 매장 면적은 반비례, 거리 제곱 비례로 한번 바꿔서 또 출제 한번 했어요. 자, 그리고 또 이 얘기거든요. 소비자. 여러분 문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17페이지에 문제 8번 봅니다. 시도시 인근에 두 개의 할인점이 있습니다.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할 경우에 비할인점에 묻는 거죠. 자, 소비자, 거주지. 자, 소비자, 거주지 몇 명? 30만 명. 30만 명인데, 예? 30만 명, 시도시 인구 30만 명이 나오는데 A 할인점 몇 킬로 떨어졌죠? 10킬로. 10킬로 떨어진 요 A 할인점. 자, A 할인점의 매장 규모 5천. 자, 20킬로. 20킬로 떨어진 B 할인점. 20km 떨어진 비할인점의 매장 얼마? 2만 제곱미터. 자, 여기서 우선은 뭐를? 비할인점을 구하는 거거든요. 비할인점. 자, 그래서 비할인점을 구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거주지에 있는 요 시도시 인구가 비할인점을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 자, 비할인점을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을 우리는 뭘로 표현한다? 시장 점유율로 표현해요. 20회 시험에 시장 점유율로 물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소비자 거주지에 있는 소비자들이 비할인점을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을 시장 점유율인데, 이걸 뭐에 영향받아요?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은 비할인점의 매장 면적, 규모에 영향받고요. 또 소비자 거주지에서 비할인점까지 거리 영향받고, 또 지금 A 할인점 하나밖에 없죠. 경쟁 점포의 또 수에 영향을 받아. 경쟁 점포가 많을수록 고객이 줄어드니까 영향받지. 자, 그러면은 그 지문은 또 22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죠. 아까 요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은 세 가지 요인에 영향받는 거. 그거 22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고, 또 시장 점유율 구하는 것은 또 16회죠. 이런 특정 점포의 시장 점유율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모형? 허프의 모형. 이것은 또 16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지문에도 또 잘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시장 점유율은 분모는 뭐예요? 여러분 시장 점유율 구할 땐 분모는 점포, 모든 점포에 뭐 다 더해야 돼요. 모든 점포의 유인력을 다 더해줘야 돼. 그러면 A 할인점의 유인력 얼마?
A 할인점의 유인력은 매장 면적 얼마? 5천에 비례하고 거리 10km,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자, B 할인점은 매장 면적 2만에 비례하고 거리 20, 거리 제곱에 반비례. 더 해주죠. 두 개밖에 없으니까. 만약 또 C 할인점이 나오면 또 분모 또 뭐? 하나 더 해줘요. 작년에는요, A, B, C까지 나왔어. 그럼 분모 하나 더 들어가면 돼. 근데 구하고자 하는 건 뭐죠? B죠? B 할인점 전체에서 B가 얼마 차지하고 있다? 2만에 대해서 뭐? 20의 제곱. 자, 얼마죠? 20의 제곱은 400이에요. 2만을 400으로 나눠주면 얼마? 50. 5천을 100으로 나눠주면 50. 50. 100분의 50이에요. 2분의 1 곱하기. 우리는 퍼센트로 가려면은 100을 곱해줘야 돼. 퍼센티지. 그래야 50 뭐다? 퍼센티지가 돼. 시장 점유율은 50%인데, 그럼 또 비할인점에 뭐를 구하는 거야? 시장 점유율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객수. 그래서 항상 주의해야 할 거는 이용객수를 구하려면은 시장 점유율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시장 점유율. 그럼 이용객수는 얼마? 지금 소비자 거주지에 있는 인구가 30만 명인데 이 30만 명이 몇 프로? 저 그림 위에 보세요. 도시 인구의 60%가 할인점을 뭐 한다? 이용한다. 할인점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니까 얼마? 그럼 60%만 할인점 이용하고 나머지 40%는 할인점을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18만 명이 이용하는데 18만 명의 50%가 이용하는 거예요. 그건 얼마죠? 9만 명. 구하고자 한다면 9만 명. 여러분 5번까지는요. 25회까지는 계속 점포 2개 내다가 28회는 C 해서 점포 3개를 냈어요. 2개를 잘 풀다가 하나 들어가면 못 풀까 싶어서 작년에. 여러분 하여튼 시험에 2개 중에 하나 계산 문제 올해 출제 예상합니다. 그래서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118페이지 넬슨. 자,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을 가는데 넬슨은 점포의 경영 주체가 어느 장소에 점포를 입지시켜야 그 점포로부터 최대의 매상고, 매출액을 올릴 수 있느냐. 점포 입지하는 원칙 8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 8가지. 이 8가지 중에서 넬슨은 양립성을 강조해요. 넬슨은 그 8가지 중에서 뭐를? 양립성을 강조해요. 양립성은요, 서로 보완관계에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들 간에 인접을 해요. 인접해서 고객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매출액을 올리는 형상이야. 자, 요즘 병원 옆에 뭐가 있어야 돼? 약국. 그게 양립성이야. 자, 여러분 피자집 옆에 뭐가 있어야 돼? 예? 베스킨 라빈스가 있어야 돼. 아이스크림집. 원래 그래요. 느끼한 거 먹었으면 속이 이제 여러분이 큰일 나. 왜? 얹혀. 급히 먹자는 웃는 사람. 예? 이틀 전에 우리 민법 교수님도 얹혀서 수업이 그 전날에 주무시기 전에 통닭을 드셔서 그래 주무셨대. 그러니까 얹히지. 1시간 정도는 있어야지. 소화할 때까지. 예? 그러니까 뭐든지 먹어야 돼. 아이스크림. 그래서 잘 내려가지.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옛날에 빵집하고 피자집 옆에 베스킨라빈스가 꼭 있었어요. 예? 그런 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해서 점포 입지 전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유심히 보세요. 그래서 나는 베스킨라빈스 점포 중개업소에서 얼어줄 때는 피자집 옆에 가서 얼어줘야 되는 거야. 예? 그럼 장사 잘 되면 또 소개시켜줘. 또 온다니까. 그게 중요해. 예? 그 양립성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양립성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분이 우리 요즘 병원 가면요. 여기도 그렇지만 뭐 있어? 치과만 연결하 내과, 뭐 이비인후과 뭐 다 있죠. 한 건물 내에. 그거 언제 나온 건지 아세요? IF 직후에 나왔어요. 그거 용인에서 처음 나왔거든요. 그 컨설팅 우리가 해줬어. 그렇게 해야 이제 된다. 한 건물에 와서 다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라. 종합병원처럼. 예? 그렇게 했더니 손님이
어떻게 해요? 늘어나니까 이제 모든 건물이 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뭐다? 양립성. 요걸 고려하는 거예요. 양립성. 양립성.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크리스탈로 118페이지. 자, 크리스탈로의 중심지 이론이 나오죠. 자, 크리스탈로는요, 요거는 1933년 독일 남부 도시를 대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서비스업에 대한 입지 이론인데 독일 남부 도시를 대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크리스탈로의 중심지 이론은 이 개념이 우리가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그런 개념이에요. 중심지 이론의 개념이. 자, 그래서 이 중심지 이론을 보면은 재화의 도달 거리, 이 재화의 도달 거리와 이 최소 요구치의 이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 이 지문은 12회 시험에 출제한 지문이 되겠죠. 예? 재화의 도달 거리와 최소 요구치의 관계인데, 그리고 여기서 이 용어가 나오거든요. 중심지, 재화의 도달 거리, 최소 요구치, 이런 용어를 용어 설명하는 건 24회 시험에 출제됐어요. 용어 설명. 그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재화의 도달 거리가 뭐냐? 자, 여러분 중심지부터 봐야겠죠? 그럼 중심지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을 해서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인 배후지에 공급할 수 있는 중심 기능을 가진 장소를 중심지야. 중심지 기능을 가진 장소야. 그러면 이 중심지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을 해야 돼요. 고객이 있는 데까지. 공급할 수 있는 이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요거죠.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가장 먼 거리에 있는 것을 재화의 도달 거리. 이 재화의 도달 거리 범위를 얘기하는데 문제는 여기가 수요가, 이 선상은요, 수요가 제로예요. 수요가 0이 되는 거리까지, 중심지로부터 수요가 0이 되는 거리까지의 공간적 한계를 말해요. 요걸 넘어가면요, 수요가 없어. 마이너스로 가니까 그럼 공급을 안 하지. 0이 될 때까지 공급을 하겠지. 수요가 0. 24에는 요거 1로 출제한 거야. 24에. 그게 틀린 지문이죠. 수요가 0이 될 때까지 공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심지에 있는 점포들이 망하지 않고 도산하지 않고 생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점포의 최소 매출액이 얼마 이상이 돼야 돼. 자, 여러분 우리 전국에 치킨집 많거든요. 요도 한 3만 1,000개쯤 돼. 치킨집이 도산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하루 통닭 몇 마리 팔아야 되냐? 요도 중요해요. 조사했더니 30마리 팔아야 된대. 30마리. 예?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30마리 못 팔고 20마리 판다. 그럼 망하는 거야. 그게 누적되면. 예, 그런 걸 이제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지에 있는 점포들이 도산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고객 몇 명 이상은 돼야 돼. 이 최소한의 고객 수를 나타내는 그 범위, 최소한의 고객 수는 이 범위 내에서는 오면은 최소 고객을 맞추겠다. 이 말이에요. 최소한의 고객 수를 나타내는 이 범위를 우리 뭐라고 한다? 최소 요구치의 범위다. 최소 요구치의 범위를 얘기해요. 그냥 최소 요구 범위인데 문제는 이 중심지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 중심지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그림이 이렇게 돼야 돼. 최소 요구치 범위가 재화의 도달 거리 범위보다 뭐야? 안에 존재했을 때 우리는 중심지가 성립하고 중심지에 있는 점포들이 망하지 않고 살아남는다는 얘기예요. 이 개념들을 출제를 한 거지 뭐. 자, 그 내용이 여러분이 119페이지 우에 박스의 개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중심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크리스탈로는 중심지를 고차원 중심지, 중차원 중심지, 저차원 중심지로 구분하는데, 여러분 이 고차 있거든요. 고차원 중심지는요, 이 중심지에 있는 기능이 먼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백화점 할인점. 예를 들어 볼 수 있고, 이 중심지 기능이
가까운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건 저차원 중심지. 예를 들면 편의점 대표적으로. 그럼 중차원 중심지는 중심지 기능이 일정한 공간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의 학군. 예? 학군. 뭐 강남 8학군 이런 식으로 학군이. 예? 그것은 중차원 중심지라 보면 돼요. 자, 그러면은 관련해서 여러분 중심지 이론에 관련해서 여러분 교재에 내용이 나오는데 120페이지 중심지 이론의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이 13회 시험에 또 한번 출제를 했었죠. 13회 시험에. 자, 여러분 롯데백화점 간격은 어떻게 돼? 거리의 간격. 멀죠? 가까이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이 고차원 중심지와 고차원 중심지 간의 간격 거리는 더 멀어요. 근데 GS 편의점 거리 가깝죠? 예? 그래서 저차원 중심지와 저차원 중심지 간의 거리 간격은 가까워요. 또 고차원 중심지하고 편의점, 백화점 편의점 매장 규모 비교하면 차이가 있죠. 고차원 중심지일수록 중심의 규모는 커요. 그리고 다양한 중심의 기능도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 고차원 중심지야. 그래서 저차원 중심지가 고차원 중심지 가까이 가면 망합니다. 그래서 저차원 중심지는 고차원 중심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수는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피라밋. 고차원이 위에 요거잖아. 피라밋 하면 요거잖아요. 요게 고차원 중심지야. 그럼 저차원 중심지가 이렇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수가 점점 많았던 것이 점점 뭐야?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피라밋 형태를 띠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지 수는 몇 개냐? 모형은 어떠하냐? 이것은 시장, 원리, 교통 원리, 행정 원리 등에 따라 우리가 다른데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이제 볼 건데 그래서 중심지 상권의 형태를 볼 때 중심지가 하나다. 자, 여러분 중심지가 하나인 단일 중심지일 때는 우리가 이 상권의 형태를 보면은 상권의 형태를 보면은 중심지가 하나일 때는 원형을 띠게 되지만은 크리스탈러 이론은 크리스탈러는 단일 상품을 판매하는 이 점포들에 대한 공간 구조 이론이고요. 다수의 중심지가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요. 이렇게 크리스탈러는 다수의 중심지가 분포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상권의 형태는 뭐라고 한다? 정육각형. 이 정육각형이 이상적이라고 보는 게 하여튼 크리스탈러만 나왔다 하면은 뭐다? 정육각형이야. 정육각형. 자, 이런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중심지거든요. 원은 상권의 범위예요. 그럼 중심지에서 요 상권의 범위까지는 이렇게 상품이 공급이 돼요. 이렇게 상품이 공급이 되는데 요 범위는 공급이 안 돼요. 이 범위는. 그래서 이때 재화나 서비스가 이렇게 미도달되는 지역이 발생하죠. 미도달되는 지역이 발생을 하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 상권이 중복이 돼요. 중복이 되면서 불필요한 경쟁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형태가 이제는 이런 형태로 오는 거예요. 무슨 형태? 이렇게 정육각형으로 와요. 이렇게 중심지가 이렇게 세 개잖아요. 다수의 중심지가 할 땐 정육각형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상품을 이렇게 공급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 정육각형 요 범위는 상권의 범위 공급을 하는데 빨간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중심지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가 모든 지역에 빠짐없이 다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태가 바로 뭐죠? 크리스탈러는 다수의 중심지가 분포됐을 경우에 정육각형 형태가 띄는 것이 뭐다? 이상적. 이게 바로 경쟁이 최소화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정육각형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120페이지 맨 밑에 한 개가 나오죠. 아까 얘기했지만은 크리스탈러는 단일 상품을 우리는 판매하는 점포에 대한 공간 구조 이론인데 그래서 유사한 단일 상품이 아니죠. 유사한 상품을
우리는 공급하는 점포, 유사한 상품을 공급하는 점포들이 도심 지역에 한꺼번에 모여있다. 직접 한꺼번에 모여있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지문은 16회 시험에 또 정답 지문으로 출제된 이론. 한계를 한번 출제를 했었죠. 자, 크리스탈의 이론을 한번 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애플봄이 나오죠. 121페이지. 자, 애플봄 교수의 CST. 여러분 시험에 보면 그래 원어로 출제를 또 하기도 하는데, 자, 여러분이 지리적 상권의 범위를 실무적으로 획정하기 위한 기법이에요. 실무적으로 획정하기 위한 기법. 지리적 상권의 범위를 실무적으로 획정하기 위한 기법이 CST. 커스터머. 자, 커스터머는 소비자, 스파팅은 분포, 테크니크는 기법. 그래로 번역을 해서요. 소비자 분포 기법이에요. 자, 현재 영업 중인 시설이 있습니다. 요 앞에 뭐가 있죠? 킴스 클럽이 있습니다. 그럼 킴스 클럽에 고객이 와서 물건을 사러 오죠. 그럼 와서 오잖아요. 그 오는 고객에서 샘플링, 표본을 추출해서 면접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고객이 어디서 찾아왔습니까 해서 지도상에 표시를 해서 고객이 어디서 찾아오느냐, 상권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모형이 CST야. 상권의 범위 확정하고요. 와서 물건 사면 카드 끊어요. 카드 끊으면 다 나타나. 어떤 물건을 샀는지, 그리고 한 달에 몇 번 오는지, 일주일에 몇 번 오는지, 연간 몇 번 오는지, 그리고 연간 매출액이 얼마냐, 우리 점포의 기여도 얼마냐, 다 나타나. 고객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는 많이 오는데 어느 지역은 잘 안 온다. 경쟁 점포가 있나? 확인도 해봐야 되겠지. 이 경쟁 점포의 경쟁의 정도도 알 수 있고, 또 광고 및 판매 촉진 전략 수립에 기여도 할 수 있고, 또 점포를 확장할 수 있는 계획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죠? CST, 실무적으로 실제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시험에 또 우리가 한번 또 출제를 16회 시험에 한번 했었죠. 자, 121페이지 밑에 매장용 부동산 또는 상업용 부동산 점포의 부지 선정 단계인데, 자, 여러분 이 얘기거든요. 기존 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 이미 영업을 하는 점포가 있어요. 기존에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점포가 속해 있는 지역에 1인당 평균 매상고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 수준은 어떠하냐, 인구 수는 어떠하냐, 이런 걸 분석을 하는 것을 우리는 첫 번째 나오는 무슨 분석? 기존 부지 분석이에요. 기존 부지 분석이 되고, 그럼 이 기존의 점포가 속해 있는 이 기존의 점포가 속해 있는 이 목표로 하는, 기존 점포가 목표로 하는 시장을 충족시켜 주고 있느냐, 충족시켜 주지 못하느냐를 분석을 해야 돼. 그래서 기존의 점포가 목표로 하는 시장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도시를 대상으로 우리 뭐를 분석한다? 할인, 현금, 수지. 이 도시를 대상으로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을 해요. 그래서 순현재 가치가 0보다 크면은 신규 점포가 추가적으로 입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또 순현재 가치가 0보다 작으면은 기존에 이미 경쟁하고 있는 점포들이 뭐가 있다? 포화 상태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를 분석해서 이 도시를 A지역, B지역, C지역, D지역, E지역 뭐 이런 식으로 나누죠. 그래서 근린 지역을 분석을 해요. 근린 지역을 분석해. 그럼 각 지역을 분석을 해야겠죠. 그럼 각 지역에서의 해당 업종에 대한 이 주민들의 지출 가능한 금액이 얼마냐 추계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각 지역에서 구한 이 주민들의 지출 가능한 금액과 이 기존 부지에서 분석한 한 개의 점포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 요구치를 빼요. 뺐을 때 가장 큰 지역을 하나 선정을 하게 돼요. 대상. 여러분 이 지역,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서 우리는 주민들의 지출 가능한 금액과 한 개의 점포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 요구치를 빼요.
빼서 가장 큰 지역을 하나 뭐 이렇게 뭐 한다? 선정을 해요. 그럼 선정을 하면 이 지역에 어느 장소에 점포 입지하는 게 좋은가? 뭐를 선정? 대상 부지를 선정. 대상 부지를 선정할 때는 최대의 수익을 창출하는 부지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주의를 건요 이런 게 있어요. 대상 부지를 선정하면은 이 지역의 기존의 점포의 매출액이 줄어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상 부지를 선정할 때는 그 대상 점포가 속해 있는 회사, 동일한 회사 전체 수익, 기존의 점포가 매출 줄어들 수 있으니까 회사 전체 수익 극대화를 고려해서 대상 점포가 들어설 부지를 선정을 해야 돼요. 자, 그 5단계. 항상 도시에서 쪼개서 지역, 그 다음에 그 지역의 부지, 넓은 곳에서 뭘로? 좁은 곳으로 분석이 들어갑니다. 넓은 곳에서 뭘로? 좁은 곳으로. 자, 이때 그럼 대상 부지를 선정하면은 이 대상 부지의 가능 또는 잠재라고 하죠. 포텐션, 가능 매상고 또는 잠재 매상고라고 해요. 잠재 매상고, 가능 매상고가 얼마냐? 이 추계하는 방법이 나와요. 4가지가 나오는데 그 4가지를 전부 우리 물었던 게 12회 시험은 4가지를 다 물었어요. 4가지를 다 물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비율법. 비율법 개념은 또 15회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비율법은 자, 여기에 대상 점포입니다. 대상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사기 위해서 고객이 어디에서 찾아올 거냐? 찾아올 수 있는 최대한의 이 거리, 이 거래가 가능한 지역을 뭐다? 획정을 해야 돼. 네? 거래가 가능한 지역을 획정을 해서 그리고 이 대상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 우리는 지출 가능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거냐 추계를 하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1인당 소득 수준을 인구 센서스 자료를 가지고 또 추계를 해요. 그리고 이 점포에서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 이 점포를 방문해서 물건을 사야 되는데 그 상품에 판매하는 그 비율이 1인당 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걸 구해서 이 지역의 인구수를 곱하면 돼요. 자, 근데 그 하나하나의 과정에서 주관이 가장 많이 개입되는 방법, 그 순서를 한번 물었어요. 비율법은. 자, 그리고 유추법은 유사점포 비교법입니다. 여러분 유추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유사점포 비교법인데 요거 갖고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대상 점포 갖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상 점포가 속해 있는 동일 회사 내의 다른 유사 점포를 가지고 이 지역의 고객이나 시장을 분석을 해서 이 대상 점포의 가능 매상고를 구하는 방법을 유추법 또는 유사 점포법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우리는 또 데이비드 허프 박사의 중력 모형인데, 자, 여러분이 한 지역 사회 내에서는 우리가 다수의 점포, 경쟁 점포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수의 경쟁 점포들이 존재하고 있을 때 각 점포에, 여러분 각 점포에 이론적 매상고, 자, 여러분 이론적인 매상고와 실제 매상고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경우가 거의 없죠. 달라요. 여기에 뭐가 존재한다?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를 우리는 수정, 이미지 또는 조정, 이미지 개수를 가지고 조정을 해서 우리는 각 점포, 각 개별 점포의 이론적 매상고를 결정해주는 모형이 무슨 모형? 중력 모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은 말로 설명했지만 나중에 계산 문제로 나중에 문제집에서 한번 풀어볼 겁니다. 자, 그리고 회귀 모형이 나와요. 회귀 분석법입니다. 회귀 모형은 회귀 분석법으로서 이건 22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습니다. 자, 12회 시험에도 정답으로 물었는데, 자, 수식을 쓰면은 이런 수식이 있어요. 자, 이것을 다중 회귀 분석 모형입니다. 다중 회귀 분석 모형에서 Y는 영향을 받는 종속 변수. 자, Y는 영향을 받는 종속 변수인데 뭐를 구하고자 하는 것? 지금 대상 점포죠. 우리는 이 신규 우리가 대상 점포에
잠재, 가능매상고 얼마인가 요걸 추정을 하고자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대상점포에 가능매상고에 영향을 미치는 이 요인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X가 이렇게 여러 개 있으니까 다중획이라고 해요. 다중. X가 하나만 있으면 단순. 여러 개 있으니까 다중인데 이것은 영향을 미치는 무슨 변수? 독립변수. 요 가능매상고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인데 독립변수가 이렇게 여러 개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어요? 대상점포의 가능매상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표적 인구, 인구수, 인구, 경쟁점포 있으면 매출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경쟁점포의 수, 또 교통의 편리성, 접근성, 가시성, 매장 이미지 뭐 여러 개 많죠. 이렇게 여러 개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통계적 기법인 회귀 분석 모형을 통해서 대상점포의 가능매상고를 구하는 방법을 회귀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설명되어 있고 123페이지에 체크리스트가 나와요. 이 규모가 큰 점포를 분석할 때는 이걸 많이 이용하고 규모가 작은 점포를 분석할 때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데 이것은 이 보조자료로서 많이 활용하고요. 이 대상 부지, 이 대상 부지의 특성을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아파트 여러분 중개업자로 거래할 때 우리 뭐를 하죠? 뭐 부의표 막 하잖아요. 있나 없나 이런 거 체크리스트 하는 거예요.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체크리스트를 활용을 합니다. 자, 우선은 그 내용을 해서 123페이지까지 중간까지 설명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건요 다른 게 없어. 상권 분석 모형이에요. 상권 분석 모형인데 그래도 시간이 안 된다. 레일리 허프 두 학자만이라도 열심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원래 중요합니다. 자, 잠시 쉬고 123페이지 공업 입지로 들어가겠습니다.